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유튜브를 애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마약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마약 자주 잡수는 분들 계세요? 잡수시면 안 됩니다. 주사로도 맞아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부산항에서 밀반입된 코카인이 자그마치 100kg도 아닙니다. 720kg이나 지금 발견이 됐어요. 자, 이게 지금 2,400만 명을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이 분량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국민 여러분, 왜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렇게 마약이 자주 출몰하게 될까요? 자, 이번에는 미국의 마약 단속국이라고 있죠. DEA, Drug Enforcement Agency라고 하는 DEA가 있는데, 지난번에 강릉 옥계항에서 발견됐던 그 2톤의 분량의 마약은 미국 FBI, 연방수사국에서 알려줬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마약 단속국에서 지금 첩보를 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수색한 결과 선박에 실린 컨테이너 안에서 이런 720kg의 코카인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강릉 옥계항에 이어서 대규모 해상 마약 반입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일들인데요. 과연 발견되지 않은 마약은 얼마나 더 있을까요? 어림잡을 수가 없죠. 발견을 못했으니까. 네? 자, 지금 이번에 부산항에 입항한 몰타 선적에 지금 컨테이너 선이 있는데, 그 컨테이너 선에서 코카인이 720kg이나 적발이 된 겁니다. 자, 지금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이 화물 운반선에 이런 코카인이 실려 있었다. 이게 지금 어쩌다가 발견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는 이거보다 100배 이상 유통이 되고 있겠죠. 자, 지금 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자, 이 720kg의 마약, 코카인이 1회 투약분이 0.03g으로 기준 잡아 본다면 2,400만 명이 동시에 투약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소매가로 가격을 환산해 본다면 가격만도 3,600억 원대예요. 자, 이 정도면은 그냥 한 번만 성공시키면 팔자 고치는 거죠. 자, 이번에 지금 우리 수사당국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미국의 마약 단속국 DEA가 제공했던 첩보를 토대로 해서 이 컨테이너 선박을 수색하게 되었고, 또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컨테이너 안에서 코카인을 찾아낸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 이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DEA의 요원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위험을 무릅쓰고 이 마약이 유통되는 것을 추적하고 찾았겠습니까? 자, 지금 세관과 검찰이 이 마약을 토대로 정확한 유통 경로를 갖다가 지금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도대체 한국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최종 목적지인지 아니면 경유지인지조차도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바로 우리나라에 지나간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경찰대학인데 전라도 출신 아이들, 그 다음에 조지 폭력배들, 또 마약상들, 그 다음에 당시 대통령실이라고 불리던 청와대, 이런 모든 것들이 국회까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런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국내에서의 대규모 대용량의 마약이 발견되고 있다. 이거는 틀림없이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한 뭐가 생겼다? 안보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거기에 대한 적신호에 대한 경고로 지금 이 마약이 출몰하고 있는데, 자, 이 나라는 지금 선거한다고 지금 정신이 또 팔려 있죠. 이러는 사이에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또 마약으로 죽어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카인만 올까요? 펜타닐은 안 옵니까? 미국에서 지금
가장 높은 인구 사망의 원인이 바로 중국산 펜타닐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잠깐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사악한 자들인지 그들의 마약의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약.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마약쟁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약을 하면 기분이 좋대요. 네? 그리고 그 마약을 먹고서 성관계를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고 좋다 그러는데 그 몸이 나만 하겠습니까? 그런 짓 하고 살면요. 자, 과거 중국 공산당이 이해난 장정, 소위 연안장정이란 걸 했습니다. 즉 국민당 장개석 정부군에게 쫓겨갖고 내륙 지방으로 돌고 하면서 이제 도망을 다녔던 걸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이해난이라는 지역은요, 중국 공산당 혁명의 요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섬서성이죠. 예, 陕西省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섬서성 연안의 역사가 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위작이 되어 있어요. 또 고의적으로 은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는요, 이 중국 공산당이 이 연안, 이 지역에서 대규모의 아편을 갖다가 재배했고, 그 아편 재배하여 그 마약을 팔아서 공산혁명 사업을 하는데 그 자금으로 써왔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1940년대, 특히 이 섬서성 북부 지방에는요, 중국 공산당의 연토국이라는 거를 신설을 했답니다. 여기서 연은 연기 연자죠. 연초를 우리 보통 이게 담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토국이라는 걸 설립해서 농민들이 조직적으로 아편을 재배하도록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유림이라는 곳이 있고 또 연안이라는 지방에서 이 모두 이 아편의 집산지가 되었습니다. 아편을 생산해서 아편을 유통시키는 그런 거래의 지점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경악스러운 일이 또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지역 이름이요, 수덕이라는 곳이 있어요. 수덕, 실사변에 타자를 붙여놓은 건데요. 중국 발음을 하면 쇠이더가 됩니다. 쇠이더. 쇠이더에 있던 그 경비사령부의 지휘관이 359 여단의 병력을 이끌고 남리만 지역에서 직접 아편 재배에 참여를 했다라고 한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목격자와 또 역사연구소의 자료 등이 중국 공산당이 혁명을 빙자해서 독극물, 마약 교역을 자행했다고 하는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중국 공산당의 아편 재배는 비밀리에 자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대대적인 선전을 통해서 아편에서 혁명 추진 자금을 획득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다 역사적 사실로 입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안에서 당시 아편 수입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은 재정의 3분의 1을 충당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정권이 국민당 장개석 정부와 전쟁을 벌이면서 이 항전하면서 공산당 건설에 소요되는 이 자본의 출처가 바로 이 마약을 판 돈으로 충당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태똥이 이 중국을 망하게 한 장본인 이 마오쩌둥이 1942년 재정업무회의에서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어요. 아편은 우리 투쟁의 중요한 경제적인 도구로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 이렇게 언급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공산당 고위층에서 아편 무역에 대한 묵인, 방조, 그리고 거기에 철저하게 의존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전에 이 수덕 지역에 이 쇠이더 이쪽에서 경비사령관이 인솔 하고 있었던 359 여단, 359 여단, 그리고 기타 중국 공산당 부대가
아편을 재배하고 있었던 남리만이란 적이 있어요. 이 남리만은 당시 중국 공산당의 항일 근거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죠? 바로 아편의 생산기지로 활용되었다. 그 남리만을 통해서 아편 판매를 통해서 긴급한 자금 수요뿐만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군사 정치적 활동을 지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자금을 지원하는 결정적인 경제 의존처로 역할을 해왔다. 이 얘기죠. 역사학자들이나 당시 경험자들 모두 이러한 사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농업 위주의 지역이 중국 공산당 정권에 의해서 아편 재배 지역으로 돌변하였던 것입니다. 혁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극물을 이용해서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한다는 중국 공산당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이 세계적으로 자신들은 독극물 반대에 앞장서 있다라고 이런 허언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공산당의 역사는 독극물, 마약과 깊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들을 우리들은 모두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중국 정권, 중국 공산당 정권입니다. 이 중공의 정권이 1949년 10월 1일 성립이 되면서 그날을 국경절로 정했는데 그 성립 자체가 인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그럼 뭐에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거짓말과 그리고 독극물, 마약, 그리고 인민을 수치하고 박탈시키는 것으로부터 중국 공산당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도 모르면서 중국 공산당에 가서 쎄쎄쎄쎄 하고 주접을 떨면서 중국 아이들 앞에서 굽신거리는 이런 행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강해져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반듯하게 똑바로 서야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중 간의 지금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서 중국 공산당이 펜타닐 독극물을 일단 미국 지역에다가 밀수출해 왔다는 점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단속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을 말이 따로 있죠. 어떻게 중국 공산당의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 사회에 몰래 이 펜타닐을 집어넣고 있는 이자들, 과연 대한민국은 깨끗할까요? 대한민국은 안전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안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불안합니다. 몇몇 더럽고 비열하게 사는 자들의 그 자들의 주머니를 챙겨주고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썩어가고 있다. 조만간에 붕괴될지도 모른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6월 3일에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이런 인간 쓰레기보다 못한, 즉 동물들보다 못한, 쓰레기보다도 못한 이런 자를 이 나라의 대표 선수로 뽑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자, 지금 요도세자가 출몰을 했어요. 요도세자가 뭔가 했더니 이재명의 아들에 대해서 붙여준 이름이래요. 왜 그러냐? 여성의 성기 요도를 젓가락으로 찌르고 싶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늘 비유를 하죠.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란영 씨는 한강물의 시원이 된 저 태백산맥의 면경지수같이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인데 반해서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이라는 여자는 저쪽에 공장 폐수가 흘러나가는 옆에 있는 화장실 똥물의 비유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똥물에는 냉수를 섞어도 생수를 섞어도 생수가 안 됩니다. 여전히 똥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똥물 속에서 나온 자식이 오죽하겠냐고. 그러니까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우스꽝스럽게 만드는데, 이런 자는 결국 뭐야? 부전자전. 그 애비의 그 아들, 그 부모의 그 자식인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뭘 배웠겠어? 그런 부모 밑에서. 어떻게 이 정말로 인류를 지탱해온 이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여인들에게 어떻게 이런 망언을, 극언을 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자,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쓰레기 밑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함께 사람 같은 향기 나는 사람들과 살고 싶으십니까? 이번에 결정 잘 하세요. 6월 3일 날. 사람을 골라서 투표를 해야지 그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한테 투표 되겠습니까? 안 될 일이죠. 자, 현명하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과 정확한 분별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